대표적으로 피부의 타입을 나눈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건성 피부,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전문적으로는 그 바우만이라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그 피부 유형을 나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성인지 건성인지, 그러니까 오일리한지 아니면 드라이한지, 그리고 민감성인지 저항성이니까 민감성 피부인지 아니면 민감하지 않은 피부인지, 그리고 색소가 많은 피부인지 아니면 색소가 없는 피부인지, 그리고 주름이 많은 피부인지 아니면 주름이 없이 탱탱한 피부인지, 그렇게 두 가지 항목이 4가지 조합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2의 4승으로 해서 16가지 피부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이러한 유형으로 그 피부를 나눠서 그거에 맞는 그 피부 유형별 처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성지성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건성지성 말고도 다양한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당연히 피부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듯이 유전을 무시를 못해요. 결국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지성 피부이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지성인 경우들이 많고, 부모님이 민감성 피부이면은 그 자식들은 민감한 피부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피부 타입은 그 환자가 우리 병원으로 내원을 하면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환자가 와서 제 피부 타입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딱 보자마자 한 2초, 2, 3초 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피부과 선생님께 제 피부의 타입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 답을 들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피부는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피부에 그 기름기가 많이 낀다 그러면 지성, 기름기 없고 되게 많이 땡긴다 그러면 건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T존은 굉장히 기름기가 많이 있는데 속당김, 그러니까 요 U존이라고 하는데 U존은 건조하다 그러면 요건 복합성이고, 요새 그 네이버에도 검색하면 나오는 수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 요 정도로 나눠서 자기 피부 타입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정도만 구분을 해도 이거에 맞는 보습제나 이거에 적합한 그 재생크림이나 선크림 이런 거를 바르는데 큰 도움이 돼요. 지성과 건성을 나눠보는 질문 항목들은 대체로 비슷해요. 대체로 그거에서 구분이 맞아요. 근데 이 이외의 것들, 뭐 속당김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 민감성 피부 이런 거에 대한 항목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인정이 되는 피부 유형에 나오는 그 질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극히 드물고, 근데 이것도 피부 유형에 따른 그 질문, 설문지를 통해서 피부 타입을 나눠본다는 게 피부과 전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부과에 내원을 해서 수분도가 얼마고 피지 분비량이 어느 정도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유형을 나누는 게 좀 더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설문지만으로도 피부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개인이 직접 주관적인 증상과 설문지만으로는 피부 타입을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는 그 의견이 있고, 이게 되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관적인 그런 설문지나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질문지 점수 매기는 것만으로는 피부 유형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누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자가진단을 하면, 인터넷에 나오는 자가진단으로
경향성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개개인의 그 피부 유형을 명확하게 이거다 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나이가 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피부의 그 피지 분비량도 떨어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수분량도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지성 피부가 건성 피부로 바뀌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건조한 피부가 지성 피부로 바뀌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피부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량의 변화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과적인 노화 과정,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의학적으로 피부가 아닌 다른 계통에서의 노화 과정 때문에 그게 피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유형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례로 나는 20대 때는 난 이러한 화장품이 잘 맞았어요. 이거를 70대까지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조금씩 보습제라던가 화장품의 선택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 맞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경향성을 알려드릴게요. 피부 타입에 나타나는 증상, 예를 들어서 건조 피부는 건조 피부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건조해서 생긴 건조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을 같이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성 피부인 경우는 여드름이나 뭐 기타 모낭염 또는 지루 피부염은 그렇게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 피부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 다르고 건조한 피부에서 생기는 질환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은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증상은 뭘 발라도 따가워요. 그러니까 민감한 피부는 센시티브 스킨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라서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 민감성 피부는 발라서 되게 따갑거나 아니면 기타 불쾌한 증상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 대비 그 통증이나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많아져서 더 잘 느껴서 그런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민감성 피부가 더 건조하고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민감성 피부는 뭘 발라도 따가운 경우들, 따갑거나 아니면 자극감을 느껴서 다른 사람들에 대비 알러지 접촉 피부염 또는 기타 다른 자극 피부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